예, 오늘이 제 강의로서는 19강째 됩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어제 정단 선생님이 강의를 하신 것이 이제 묘월에 대한 특성과 조양호 회장 사례명조하고 모 코미디언의 사례명조를 녹화를 했었는데 이 카메라가 인코딩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 과정에서 제가 아직 실력이 미흡해서 영 스트리밍이 안 돼요. 그래서 스트리밍이 안 되면서 사라져 버렸죠. 지금도 이것을 찍는 것은 좀 불안합니다. 한번 시험을 해보고 이번 주 안으로는 촬영하는 게 좀 개선이 돼야 확실하게 개선이 아니라 확실하게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자리 잡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평진전을 18강까지 했는데 그렇게 독자분들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든 저러든 저는 적천수를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자평진전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평진전도 했고 적천도 했다라는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겨서라도 이 독자분들이 보시든 안 보시든 저는 제 갈 길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자평진전 권 3에서 9페이지예요. 이 권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두루마리 권자예요. 이렇게 말아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책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게 책이 작은 단위고 권이 큰 단위로 알았는데 여기 지금 쭉 보니까 1권, 2권, 3권하고 이게 책으로 된 거 보면 이 권을 펴서 책을 말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권으로 작은 것은 권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잘났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제 생각이 그래서 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책이 작고 권은 크게 마르는 거다. 1권, 2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1권, 2권, 3권, 4권이 모여서 1책이 되고 그건 적천수고요. 이거는 5권이 모여서 1책이 된 책입니다. 자평진전은. 그래서 3권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일 거예요, 오늘. 마지막인데, 자, 봅시다. 이거 역시, 설하고 씨가 이 사주를 예를 들었어요. 자, 신일의 병시다 이거예요. 신일의 병시다. 그럼 여기다 쓸까요? 그러면 사례명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일의 병시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써놓고 얘기할게요. 신일의 병시는, 신일의 병시는 관이 용신이 되는데 라고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명들 여기다 써놓고 할게요. 자, 이모. 이건 아마 설하고 씨가 이렇게 이제 만든 것 같아요. 이모. 사례를 했던 뭐였던 이미신. 자, 이미신이에요. 그리고 신일이에요. 이렇게 보면 간명을 한 사주인지 아닌지는 일단 신일로 한 거 보니까 그러네요. 또 다시 병시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격으로 얘기하면 롭꺽격이에요. 롭꺽. 음간이니까 양인격은 안 돼요. 음걸럭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강하죠. 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또 음걸록은 우선 찾는 게 정편과를 찾아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걸 좀 용신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용신. 여기서는 이 걸록 용신은 없어요. 용신격은 걸록하고 양인격은 격만 잡아놓고 용신이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토도 가능하지 않아요. 또 임수도 가능한데 일단 병화가 투출했으니까 이 오에서 뿌리를 내렸으니까 이걸 용신으로 한다는 소리죠. 용신으로 하면 용신을 놔두고 딱 보면 이 무토가 상신이에요.
일단 그렇다 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임병지간에, 임수와 병하지간에 이 무토가 있다는 거죠. 예. 무가 격지, 딱 사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즉, 임수는 불능, 상해, 관성이하라. 상해. 물론 상관도 되지만, 해롭지 않다. 관성에 해롭지가 않다. 혹, 그러나 설혹 해서 요즘도 설사라고 하듯이 이 사람은 이걸 썼네요. 서로 예를 들어서 병년에 임진의 일시에 무시 같으면 안 되겠죠. 네. 자, 여기다 써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와 비교가 되죠. 자, 병년에 임진에 이건 안 되죠. 임진의 병년에 임진의 신일. 이거는 격을 잡아야 되는데요. 진이면 격일 신일의 무시. 자, 이제 여기서 설하고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진 같으면 이 사주가 격을 먼저 잡아야죠. 일단 월지에서 격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는 제대로 격을 잡았어요. 녹곡격으로 잡았는데 이건 녹격격이 되질 않죠. 왜? 진월에 여기 무시가 태어났으면 이건 무슨 격이에요? 정인격이죠. 정인격. 정인격. 정인격에 병을 쓰는지 안 쓰는지는 이 시일연에서 지지를 보고 근량을 다뤄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격으로서는 뭐죠? 정인격이면 일단 일주가 강한 게 아니라 정인이 강해야 돼요. 정인이. 그럼 정인이 강한가 약한가는 들여다봐야 되겠죠. 근데 진월이니까 좀 정인은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성격이 됐다 칩시다. 성격이 됐으면 정인격에 이 병화를 쓰게 되면 안 되죠. 정인격은 밑으로 흘러야죠. 그래서 신금에서 임수가 오히려 더 낫죠. 그래서 토가 정인이 용신이다 하면 일단 비겁이 뭐예요? 겁재가 뭐예요? 구신이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겁재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사실은 이 화는 뭐냐? 상신이 돼요. 상신. 상신이 임수한테 깨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건이 정인격에는 인왕해야 된다. 물론 정인격은 인왕하되는 조건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가 강하면 인왕하고 일주가 강하면 또 이도로 가요. 이렇게 해서 격이 자꾸만 변합니다. 이 정격인지 이격인지 자꾸만 변하죠. 이 사주는 잘못 사례를 든 거예요. 이 병화 용신만 보고서 이렇게 축을 한다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이 무토가 못 막아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무토 제시는 관상병렬이라. 관과 상이 같이 나누어졌다. 이거 지금 사례 잘못 들고 있어요. 자꾸만. 요 뒤에 것까지 제가 오늘 6개를 할 겁니다. 설하고 씨가 얼마나, 사례 명조를 잘못 들고 있는지. 자, 병년, 무년. 이거 지금 아무 뜻도 없이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이 사람. 병진. 신일, 임시. 자, 이거야말로, 뭐예요? 관인격이에요. 이거 성격 됐어요. 성격 됐어요. 그런데 아마 이 임수가, 뭐죠? 관을 깬다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네요. 그렇게 상양식은 임수가 직접 상관병화가 관성을 깨기 때문에 상관병화가 직접 상병화 관성 임수가 직접 병화 관성을 극한다. 그래서 무가 불능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떤 양반 격
잡으시는 양반, 이것도 성격이 된다고 하셔요. 이게 임수가 와서 병화를 극할 때 순간에 무토가 가서 임수를 극한다 그래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양반이겠죠. 예. 근데 설화가 눈에는 내 눈과 같이 이 관성을 임수가 깨고 있다는 건 제 눈에 들어와요. 근데 관성이 깨는데, 이 뭐예요? 관성의 생화는 뭐죠, 이거? 정인이죠? 예. 정인이 이 상관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놔두면서 얘기한다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게 사례명제가 들어있지만, 심여첨 선생이 마지막으로 이걸 해결을 끝내버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차 지류가, 이와 같은 지류가, 여차 지류가, 잘못 썼죠? 이와 같은 종류가, 그렇죠. 이렇게 써야죠. 예, 여차 지류가, 불가승수라, 헤아릴 수 없다. 숫자는, 요거는 U자는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이거는 숫자는, 네, 이렇게 쓰죠. 비슷해서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나? 예, 승수라. 예. 그중 기륭이 있는 가운데, 기륭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되는 거? 마치 난최유. 이것도 좀 해석이 좀 참 갑자기, 예. 갑자기 깨달을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있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세구지예요. 자세히 보면, 뒤에 거를 잘못 썼죠? 세구지 하면, 세사기 고, 세사, 깨달은다? 까닭고자예요. 예.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해서 보면은, 역시 가의 추이라. 가한다. 예를 든 것을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예. 추의라. 말리의리자 해서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라. 그래서 한 단원이 지금 끝났죠. 그런데 또 여기다가 사족을 달았어요. 이렇게. 설하고 씨가 참 아주, 예, 참 지저분하게 지금 평주를 달아놓고 있죠. 그러면서 참 이게 웃겨요. 제가 또 설하고 씨를 또 흉을 봐야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본편에서 논하는 생극선우 기능지국은 오로지 증거를 대기를 오로지 증거를 대기를 천간유일에 천간을 예를 든 것이다. 그러나 이 지지중요 참, 아니 언제 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심여첨 선생께서. 에? 언제 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천간, 오직 용신은 월령을 근거로 해서 천간에 뜬 걸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죽박죽해서 평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왜 심해첨 선생이 얘기를 안 한 걸 자기가 얘기를 하냐고요. 평주를 달면서 지가 책을 쓰지. 그러면 안 그래요? 중요하다. 갱유 심어천간자라. 더욱 이때요. 무엇보다 이거 초석격에 심어천간. 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지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거 예여하라 그랬어요. 시험 삼아서 아래다 예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사례명조 3개 중에 마지막으로 또 바로 건용 황제 1번 자리를. 그러니까 이 사례명조 3개가 모두 좌우묘유가 지지에 있는 거예요. 좌우묘유가. 자 봅시다. 첫 번째 계유. 차. 이건 이제 이 사례명조만 쓰고 설하고 씨가 뭐라고 설명했는지를 해드릴게요. 계유, 갑자. 제가 그래서 자평지인전 평주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정묘, 병호. 이렇게 써놓고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오묘유 사충하라. 이게 자오묘유가 지금 사충하고 있습니까? 이거 안 해요. 금생수, 수생목, 목생하예요. 이게 사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가서는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충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4개가 서로 반대로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묘유 사이에는, 묘유 지간에는 격이 뭐예요? 자수가 있다. 인제사에 또 얘기를 해요. 좌우충 사이에는 묘가 있다. 그러면 금수목화가 있는 거죠. 그걸 뭘 사충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 나중에 또 이런 소리를 허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신을 뭐라 그러냐. 서로 끌어상생을 한다. 그럼으로써 인성이 화살위용한다. 인성이 살을 끌어들여서 용신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 지금 가만히 보면 그 소리는 맞아요. 사주를 보긴 제대로 봤어요. 이거 칠살격이거든요. 칠살격. 칠살격이면 이걸 누르는 토가 있으면 우선인데 없으면 뭘로 가요? 화살로 가야죠. 뭐. 그런데 자유계해서 이렇게 해서 한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월지에 택한 이 자수가 4.1이라는 큰 저걸 갖고 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수가 화보다 강한 거예요. 이따가 제가 사례명조 제가 감명한 게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어떤 유명한 선생님이 영업을 음식점을 한 경자생 여자분이신데 음식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결혼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혼자 사는 여자 분 사주가 있어요. 그분 사주가 수화 기재 사주예요. 한쪽이 수가 있고 한쪽에 화가 있어요. 그 사주를 제가 용신이 뭔가를 배드리면서 왜 혼자 사는가. 관이 강하거든요. 수화가 상제됐는데. 자, 이거 그러든 저러든 빼고 빨리 끝냅시다. 두 번째, 신묘. 이것도 나와 같은 띠네요. 신묘, 정유, 무자. 자원묘유를 지금 쓰는 거예요. 무호. 자, 이 명조 역시 묘유충이 되고 좌우충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음 명조가 신묘생인 건용 황제를 예시를 들면서 이 사주는 잘못됐다는 걸 구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차조는 금토 상관 용인한다. 금과 금토 상관격이죠. 예, 상관격이에요. 그런데 인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예. 상관용인 좋죠. 예, 상관용인격이에요. 왜? 상관격에는 인성을 눌러주니까 당장 좋죠. 그런데 안 좋다고 분명히 설명했죠. 그러나 묘유충이 되고 관성이 불능 생인한다. 예, 인성을 생할 수가 없다. 이는 뿌리가 어디에 재성이 있어서 파한다. 이게
상관이고, 여기에 재성이 있어서 또 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똑같은 사주. 그럼 여기다가 지금, 건용 황제 사주를 써놓고, 왜 이거는 또, 멋있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건용 황제, 예. 이건 뭐 적천수에서 지난 회에 제가 쭉 설명을 했잖아요. 예. 이건 건용 황제 거예요. 예. 자원 묘의는 똑같죠. 이렇게 지지에. 근데 천간으로 사실은 병정경신이 떠 있어서 가을철 금이 화련 추금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건 화련 추금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 낯이 간지러워서. 임철초 선생보다 더 나쁘꾸럽게 설명을 해놨어요. 설하고 씨가.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목화가 파충을 하니 천간 화토가 역시 허탈하게 이루어졌다. 예, 허탈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일생 낙탁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떨어질 탁자인가요? 예, 떨어질 낙자에 탁자일 거예요. 떨어지다. 일생을 떨어졌다. 유지, 뜻은 있으나 유지, 난신이라 했겠죠. 뭐 뻔하죠. 뭐 뜻은 있으나 피기가 어려웠다. 이 필신자예요. 난신의라. 종결사를 제이죠. 말일 이자, 말끝맺을 의자. 예. 유지난신의라 라고 해서 끝을 내죠. 이 사주는 설명 안 했습니다. 지난 18회 때 첫 번째 건룡 황제 사주예요. 자연묘유. 임철조 선생보다 더 아주 간사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제 장의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하도 길게 나와서. 아이고, 예. 논, 생극, 선우, 분, 기륭이라. 생하고 극하는 게 선후가 있어서, 예, 나누어진다, 기륭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사주. 이런 사주는 솔직히 현대 명리학에서 도사나 보고 이것이 살아난다고 하면 모를까.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쓸게요. 무호, 병진, 신일, 임시. 자, 과연 이것이 임수가 병화를 그걸 하는데 하지 못하게 무토가 가서 임수를 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설하고 씨나 나나 똑같이 그렇게 보여요. 무토가 가서 임수를 극을 못할 것이다. 왜? 이 임수가 병화를 먼저 극하니까. 물론 일주는 빼고라도 생각하지 말고 라고 해서 말이죠. 근데 어떤 모 인사는 임수가 병화를 극하면 무토가 가서 임수를 극한다. 그래서 무토가 오히려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인성이거든요. 이런 때 인성이 살아난다라고 해요. 그건 맞는 소리일 것 같아요. 그건 뭐 아주 그러든 저러든 저는 격국에 대해서 별로 100% 믿지를 않으니까 그냥 격국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강의를 눈에 들어오는 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명조가 별로 없으니까요. 뭐 그래도 제가 읽을 건 읽겠습니다. 그럴게요. 예. 그러네요. 사람 명조가 없네요. 요건 이것은 누구 거예요? 설하고 씨 거니까 설하고 씨는 사람 명조 안 들겠습니다. 들어봤죠. 자, 논, 성진. 그러니까 성진이란 뭐죠? 별. 별이란 곧
우리가 얘기하는 음양오행에서 뭐죠? 성진, 목화토 금수. 그 별이, 그 별이, 무관하다. 격국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심해점 선생 말씀이 아주 딱 맞아요. 목화토 금수는 이 격국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깊이 음미하고 또 음미하고 또 음미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 격국에 아주 미쳤습니다. 자, 오늘은 19강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사례 명저 제가 컴퓨터 직접 화면에 나와서 하는 것은 한 서너 개 제가 감명한 남자분 사주하고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 경자생인데 또 한 번 얻었고 또 하나는 오늘은 그냥 적천수 안 하고 제가 수학이 그렇죠. 정관격인데 남자 정관격인데 이것도 역시 인터넷에 떠도는 건데 남자 정관격인데 관설이 돼서 직장을 못 다니는 사람 사주를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격 격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격이 이루어질 조건이 되지 아무리 정관격이라고 해도 그 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인자가 있으면 공무원 안 되죠. 네. 자, 오늘은 괜히 쓸데없이 황제 황제 이 양반 권유 황제 이 양반 사주를 보고 설하고 씨가 설명한 거를 보고서 제가 열이 받아서 또 좀 오래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